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훨씬 기계 조작이 잘 돼 그런지 더 밝고 화면도 밝고 화질도 밝고 또 목소리도 더 잘 들리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네, 여러분들. 자, 지난번에 이어서 그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지훈 선생님 몇 쪽이죠? 한 번이 달라가지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과 한 번이 조금 달라서 6편입니다. 논어 6편 페이지 21, 네, 21쪽 영구왈입니다. 21쪽 그 6편 21쪽 영구왈입니다. 121 111. 111. 아이고, 미안합니다. 111. 잘 됐어요. 네. 이게 화면이 좀 비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뒤에 불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좀 어두우실 것 같은데. 노블만. 너무 어두우신데? 화면이 여기가. 이거는 올 거예요. 아, 그러면 칠판이 안 보일 텐데. 그래요? 네. 보입니까? 111 글자. 예. 소리가 선생님 이게 안 되는. 소리요? 네. 잠시만. 소리는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럼 저 상대방 소리는 좀. 한번 그 피드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기계 조작이 약간 저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또 어색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그렇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또 감각이 약간 무뎌지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만 또 금방 적응하죠. 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구, 왈, 비, 불열, 자지도, 이엄마는 역부족야 이로이다. 자왈, 역부족자는 중도이 폐하나니 금연은 획기로다. 영구왈, 비, 불열, 자지도, 이엄마는 역부족야 로이다. 자왈 역부족자는 중도이 폐하나니 금연은 획기로다. 자, 이제 이 내용입니다. 영구이 가로되 자의 도를 열치 아니오니 아니엄마는 힘이 좁지 못하이다. 자, 가라사대 힘이 좁지 못한 자는 도에 중하야 폐하야 하나니 이제 너는 획홈이로다. 자, 이런 내용이었죠. 자, 영구 역시 앞에 몇 번 나왔던 제자로 비불열자지도 여기 이제 일종의 종속절 같은 느낌을 주지요. 그러니까 역부족 여기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 비불열자지도의 문장 구성을 보면 비불이라고 하는 부정어 두 개가 겹쳐서 이중 부정어 문장을 구문을 만들지요. 여기서 실제 동사가 이제 본 주 동사가 열이라고 하는 좋아하다, 싫어할 때 이걸 물론 앞에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에 나왔기 때문에 이 글자가 열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익힌다 하는 걸 이제 잘 아시죠? 자, 그러면 비불열 자지도 이게 목적구가 되죠. 자지도 그 선생님의 도 여기서 자는 이제 이인칭으로 존경의 의미로 쓰이는 이인칭 이제 대명사가 됐죠. 그러면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다, 기뻐하다. 자, 그런데 선생님의 도를 기뻐하다 이게 중심된 내용이고 그것을 비불이라고 하는 이중 부정어를 넣어서 그 긍정의 의미를 이제 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불 같은 경우가 일종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런 not always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것처럼 이제 약간의 그 부분 부정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불열자지도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다. 그것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중 부정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흔히 형식 논리학에서는 강한 긍정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비불을 따로 떼어버리고 선생님의 도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 기본 뜻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학이나 뉘앙스로 살리려면 역시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줘야 좀 더 수사적으로 느낌이 더 살지요. 자, 그 다음에 역부족 이로이다. 역부족야. 요게 이제 실제로 연구가 말하는 주된 문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역부족, 힘이 부족하다. 야는 뭐 판단을 내리거나 단정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마칠 때 흔히 쓰이는 어기사니까 여기서는 허사로서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문장 구성은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수레를 했지요. 여기서 이제 자왈 선생님이 또 역부족자는 중도이패, 금여획 요것도 문장 두 개가 지금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부족자, 중도이패, 역부족한 자,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이패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이라고 하는 걸 한문에서 이의 역할이나 기능을 잘 소화하면 한문 거의 한 3분의 2, 3분의 2는 좀 과장됐고 아무튼 반 이상은 한문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의미가 들 정도로 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자주 나오는 글자죠.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병렬이라든가 같은 대등한 그 어떤 수어라든가 동사 이런 구조를 용언 같은 거를 병렬할 때 많이 쓰이죠. 흔히. 여기서도 이제 중도의 패 그러면 패하다라는 이제 역시 수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도를 중하다 이게 도를 중하다로 봐가지고 요 수어와 요 네? 네. 이 수어 두 개를 병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를 중하다 이 말은 길을 가다가 중간까지 간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 중자를 일종의 동사로 전성된 걸로 보면 길을 중간쯤 가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에 패라고 하는 것은 발이라고 하는 글자 위에 건물 공간을 뜻하는 이게 들어가가지고 패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는데 역시 이것은 그만두다, 닫다, 막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길을 중간쯤 가다가 그만둔다. 힘 부족한 자는 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둔다. 이런 말입니다. 힘이 부족한 보통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힘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힘을 힘껏 내어 가지고 하다가 그만두는 거지. 그런데 금여는 핵. 금은 시간 부사죠. 그 지금 이런 뜻이죠. 여도 이런 유형이 가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너여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여자를 뜻하는 글자는 여자를 뜻하는 글자지만 이제 실제 맥락 속에서는 여기는 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라고 하는 동사지만 이제 그림화 명사로 쓰면 그림화고 동사로 쓰면 그림을 그리다, 금을 긋다라는 의미에서 획이라고 읽습니다. 발음도 바뀌어서 획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동사가 전성해서 명사가 되는 용어가 참 많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긋다라는 동사에서 금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긋다라는 동사와 금이라고 하는
명사가 서로 동적 관계가 되겠죠. 여기서 획은 역시 그림이라고 하는 그 명사와 그것이 그리다라고 하는 동사 사이에 동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금여획 이렇게 읽으면 지금 너는 금을 그었다. 이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지도 않고 금을 딱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공자의 어떤 그 연구에 대한 조언, 타이름, 깨우침, 충고 이것은 해봐라. 일단 해보고 나서 가다가 힘들어서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아예 가지 않고 나는 못 가,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오늘 우연히 김천택의 그 시조에 그런 게 있죠. 잘 가노라 닫지 말고 못 가노라 쉬지 말라. 뭐라더라? 뭐 하여튼 부디 시간을 아껴 써라. 그래서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뭐 이런 시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다 중지하면 안간만 못하다라는 말도 의미 맥락이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체념이라든가 포기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구에게도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봐라 이런 의미의 격려와 충고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염구왈 비불열 자지도 이엄마는 역부족약 이로이다. 자왈 역부족자는 중도입회 하나니 금여는 획기로다. 다음 자위 자하왈 여위 군자유여 무위 소인유 하라. 자위 자하왈 여위 군자유여 무위 소인유 하라. 자하 다려 니러 가라사대 내 군자유이 되고 소인유이 되지 말라. 이제 자위 자하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하에게 대해 이렇게 이제 위가 그런 동사 행위가 이제 목적 또 대상 이것을 이제 말하다라는 행위가 이제 적용되는 대상을 이제 앞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자위 자하 그럼 자하에게 말한다 이 말이죠. 자 자위 자하에게 말하기를 여위 군자유 여기도 역시 여가 너였죠. 너는 위 군자유 여기 군자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상의 여러 차이가 들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군자다운 유학자, 군자로서 유학자 이렇게 주자나 정자 주자 계열에서는 이제 자기 수약을 위해 공부하는 학자 이걸 군자유. 이제 자기 남의 어떤 인정받아 가지고 어떤 뭐 출세의 수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공부하는 걸 소인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군자다운 유, 군자의 유가 되고 위, 무위 소인유에서 무는 이런 의미예요. 하지 말라. 이런 이 하지 말라라는 요 동사를 금지 조동사 보통 이제 문법적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무가 나오면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서. 그러면 위가 실제로 되다, 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너는 군자다운 유가 되고 군자의 유학자, 선비가 되고 소인다운, 소인스러운 그런 선비가 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이 문장도 굉장히 좀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인용 빈도가 높기도 하고 또 논어에서 자주 이렇게 보통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논어의 어떤 몇몇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힐 때 또는 읽을 때 접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군자유의 지향점과 소인유의 지향점.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이 학자, 선비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 이 유를 이루고 있는 그 수식 또는 의미 성분이 군자와 소인인데 각각 군자의 유, 소인의 유. 그래서 군자와 소인이
학자로서 군자다운 학자와 소인다운 학자, 군자로서의 지향점, 소인으로서의 지향점 이런 것들이 늘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건 아마 인류의 사회가 존속하는 한 자기의 어떤 삶의 지향이 학자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도 요 유에 해당하는 어떤 유라고 하는 피수식어를 다른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어떤 그 직업이라든가 뭐 행위로 친다면 항상 이 두 가지 이 어떤 그런 대조적인 그 인간형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를 할 때도 어떤 걸 지향할 건가.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간단하고 단순하긴 하지만 내가 내 삶의 내 정체성, 내가 사회적 존재로서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로서 내가 뭘 지향할 건가. 이런 이제 문제지요. 그래서 공자가 자하에게 아마 또 자하에게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하의 성향 속에 이런 공자의 조언이 필요한 뭔가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위 자하왈 여위 군자유여 무위 소인하라. 그 다음에 자유 위 무성제러니 자왈 여 득인언 이화 왈 유 담대 멸명자 하니 행불유겸하며 비공사이여든 미상지어 언지실야 하나니이다. 자유의 위 무성제러니 자왈 여 득인언 이화 왈 유 담대 멸명자 하니 행불유경하며 비공사이여든 미상지어 언지실야 하나니이다. 이것도 아주 꽤 유명한 구절이죠. 자유, 공자의 제자, 성도 은이고 이름도 은인데, 은이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의 제자가 무성의 읍제가 되었다. 이때 이제 그 지방 지역의 어떤 그 제후나 영주의 대부의 어떤 생산 경작지, 그 지방 경작지의 어떤 중심지를 읍이라고 하고, 그 읍을 관리하고 세금을 받아오고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뭐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한테 제후한테 또는 대부한테 어떤 걸 보고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은 걸 제라고 읍을 관리하는 사람은 읍제 뭐 이렇게 말했죠. 이 무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읍제가 되었다. 주석에 의하면 노하읍 이렇게 말했는데 하읍이라고 하면 공족들의 집 뭐랄까 영지를 하읍이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노나라에 속해 있는 한 고을이죠. 그 고을의 관리 책임자가 되었죠. 그랬더니 자왈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여 이득인언 이호 여기 이제 득인언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분석하기 제일 쉬운 거 호. 이것은 보통 물음이나 가끔가다 느낌 뭐 이런 의미를 주로 많이 띄고 있죠. 물론 중간에 쓰일 경우에는 비교할 때도 쓰이기도 하죠. 약간 이런 것처럼 어나 또는 우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흔하게는 대부분 물음 의문의 어기나 감탄의 어기를 많이 띄죠. 그럼 일단 이거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 득인 일단 이렇게 문장 구조를 부문의 구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을 얻다. 여기는 주어는 여죠. 너 역시 너는 사람을 얻었다. 이제 그런데 이 의문 어기사가 있으니까 얻었느냐라고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걸 평서문의 형식으로 본다면 일단 사람을 얻다라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죠. 근데 거기서 언의 요 역할이 이제 여기에 그 보통 어를
그러니까 어떤 처소를 나타내는 의미를 합음사라고 그 의미와 대명사를 합해서 표현한 합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글자로 쓰일 것을 한 글자로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시나 처소의 의미를 갖는 어를 내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서 또는 차 또는 뭐 사 또는 심지어 너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 차가 지시하는 것은 어디겠어요? 무성을 가리키죠. 여기서는 이제 공자의 말 속에는 무성이란 말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상황 설명 속에 무성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유가 무성의 업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 진술이죠. 사건 진술 또는 상황 진술. 그러니까 자유가 무성의 업체가 되었다. 무성의 업체이다. 업체가 되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자유에게 이제 다이르는 또는 그 관련된 사항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거죠. 너는 거기에서 사람을 얻었느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 어가 어디에서에 대한 전치사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하기 차가 언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처소나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물론 부사로 쓰일 때 어찌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 제일 앞에 나올 때 동사 앞에 나오면 부사잖아요. 부사는 보통 수어나 동사 앞에 나오죠. 물론 뭐 부사 앞에 부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부사가 돼가지고 어찌라는 뜻입니다. 동사 앞에 나왔을 때. 그러나 이것은 이제 명사 앞에 나왔기 때문에 명사나 대명사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라고 하는 이 차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문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황 속에 진술된 무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너는 무성에서 사람을 얻었느냐 이 말이 되겠죠. 무성에서 네가 잘 부릴 만한 부리기에 좋은 훌륭한 사람을 얻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가 대답하기를 유담대멸명자 담대멸명이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는 이 유에 대해서도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긴 하는데 우리가 아직은 뭐 그렇게 이제 고전 한문 어법에 아주 전문적인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약간 초보적인 또는 그 수준에서 이해하자면 어떤 담대멸명이라는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원래 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있다라는 수로가 되지만 이게 이제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대 중국어에도 이와 같은 그 이제 문장 구조를 만들어요. 유일개 농부, 여이거 농부 이렇게 나가지고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유담대멸명자 그러면 이제 공자가 잘 모르는 담대멸명이란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담대멸명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주제가 되죠. 화제, 토픽. 이 담대멸명이라는 자가 토픽이죠. 그러면 이 자가 어떤 자냐? 행불유경, 비공사, 미상지어, 언지실 이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새로운 정보를. 그 두 가지 정보는 하나는 행불유경이라는 정보죠. 행불유경. 행이라고 하는 거 역시 여기는 가다라는 약간의 독립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가는데 행동에 이런 뜻. 그러니까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투 부정사의 뭐 명사적 용법 뭐 이런 비슷하게 아무튼 이것이
행동에 또는 감에 길을 가든 행동을 하든 아무튼 이런 두루뭉술하게 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총칭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말미암는다, 따른다, 따라간다 그런 의미. 이 유라는 글자도 가만 보면 글자 자형 자체가 밭이라고 하는 그 농토, 토지, 들 이런 의미인데 거기다 이렇게 방향성을 내세운 방향성을 표시해 준 그런 글자 자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라고 하는 어떤 길을 따라서 간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래라든가 이유라든가 연유, 경유 뭐 이런 말에 도로 쓰이는 아주 많이 쓰이는 글자가 되죠. 거기서 경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경은 작은 길 또는 지름길 그런 의미인데 이것도 보면 사람이 발걸음을 자주 떼어놓는 모양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사람 길을 가는 모양을 발걸음을 제게 놀리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글자고 이게 이제 뜻이 되죠. 그 의미. 여기 이제 발음이 되죠. 경. 그죠? 지난 며칠 전에 비가 참 많이 와가지고 아주 촉촉한 봄비가 잘 왔는데 그러면 때맞춰 잘 오는 비를 시우라고 하죠. 근데 두부의 시 중에 춘야희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요맘때 그 감상하면 참 느낌이 오는 시예요. 이게 이 시의 구절을 처음 구절이 호우지 시절 당춘내 발생 일어나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제목을 따가지고 만든 영화 있어요.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보면 야경 운구 흙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길이 구름에 덮여서 어둑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꼭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두보의 춘야기우라는 시예요. 감상해 보시고 혹시 또 아직 봄이 다 가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봄비가 한 번 더 오는 밤 되면 꼭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이런 시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읽어두거나 좀 외워두면 더 좋지만 읽어두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도 경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야경, 운구, 흙 이렇게.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지름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이 뭔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름길을 간다는 거는 목적 합리성에 충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쉽게 그 요즘 말로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 가성비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 얻는 효과가 제일 많은 게 가성비가 높은 거죠. 그 지름길을 간다는 거는 말하자면 편법을 쓰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딱 느낌 딱 오죠. 어떤 건지. 자, 그래서 행동에 지름길을 가지 않는다. 감에 지름길을 밟지 않는다. 행동에. 자, 그 다음에 비공사 미상 상은 이제 일단 비미 이런 구조가 됐죠. 역시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역시 이중 부정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이 약간의 조건의 의미가 되겠죠. 비공사 그 공사가 아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비공사 공적인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디 미상이 나오고 본동사가 이제 지라고 하는 본동사가 나왔는데 이 미는 역시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하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이제 약간의 시간이 투사된 데 많이 써요. 물론 뭐 꼭 시간에 이제 구애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미라는 글자가 쓰이는 부정의 그 구문에는 보면 시간적인 시제가 투사된 경우가 되게 많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래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시기를 미래 그렇죠. 미완성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런 시간성을 나타내는 부사적 그 어휘가 들어가가지고 더 강하게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본적인 그 글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글자가 합쳐진 건데 이 글자는 당이라든가 상이라든가 또
뭐 하여튼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밑에 여기 발음을 나타내고 요 밑에 게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 지라고 하는 거는 맛을 나타내죠. 맛. 그래서 이 글자가 간혹 이체자라고 해가지고 같은 상자인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달감자 써가지고 이것도 역시 상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런데 여기서 이 상은 맛을 본다 그런 의미라서 겪어보았다 이런 의미로 전용이 되죠. 그러면 뭔 일을 겪어봤다가 되죠. 그래서 미상 그러면 그런 적이 없었다. 아직 뭐뭐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 아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목소리까지 들는. 미상은 이제 겪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본 동사가 지라는 거니까 이르다. 그러면 이런 적이 없었다. 이르다라는 말은 어디에 어떤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온 적이 없었다. 어디에 이 어라고 하는 역시 전치사가 나오고 언지실이라고 하는 그 구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 목적구가 되죠. 어디에 언은 여기 자유가 자기 이름이 성이 언이고 성이 말씀 언이 성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누구를 언자 쓰는 언인데 그러니까 이 언자가 누구를 언자인데 그 관우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언월도 그러잖아요. 언월도 이 언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비스듬한 달, 그 칼 모양이 비스듬한 달 모양으로 언월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의 방에, 저의 집무실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면 저의 집무실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여야만, 공적인 업무라야만 제 방에, 제 집무실에 왔습니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공사를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직하지만 사람이 망가지는 거는 삽시간에 망가지기도 하지만 차츰차츰 그런 기미가 보여요. 처음에 말하자면 오너의 방에 집무실에 사적으로 조금씩 드나들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협잡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자유에게 자유도 그런 의미 맥락을 이해하고서 이제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의 이름 의미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에게 상당히 그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이 무성은 우리가 여기 전읍의 무성소원이 이렇게 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무성현가라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가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무성서원이 이렇게 무성을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까우니까 한번 좀 구경 한번 다녀보십시오. 자, 일단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 위, 무성, 재런이 자왈, 여이, 득인, 이호, 왈, 유, 담대, 멸명자하니 행불류 경하며 비공사이여든 미상지어 언지 신략 하나니이다. 여기서 담대 멸명의 그 주석에는 담대가 성이고 멸명이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복성이라고 하는데 복성 요 글자가 들어가면 복이나 부 뭐 이런 글자 발음을 띄는 게 많죠. 심지어 이런 글자 이렇게 쓰면 팍이라고 발음됩니다. 우리가 강팍하다. 아주 성질머리 못된 이런 걸 강팍하다 그러죠. 강팍. 요즘은 이제 팍이 발음이 어려져가지고 강팍하다고 많이 쓰긴 하는데 원래 발음 팍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글자의 발음이 되니까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의자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거는 복합적이다. 더블, 트리플, 뭐 이런 걸 복이라고. 그래서 복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2개 이상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두 개 이상의 성을 두 글자 이상의 성을 가진 사람이 성이 많지는 않지만 중국에는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아무튼 담대 멸명은 담대가 성이고 멸명이 이름이 없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왈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분이 전하야 장인문할세 책기마왈 비감후야이라 마부진야이라 하니라. 자왈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분이 전하야 장인문할세 책기마이왈 비감후야이라 마부진야이라 하니라. 자이 가라샤대 맹지반은 벌치 아니하노다. 분홈에 전하야 장차 문에 들새 그 말을 책하야 가로되 감히 후하는 줄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아니함이라 하니라. 자, 이제 맹지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맹지반의 이름이 좀 특이한데 맹 뒤에 지가 들어갔죠. 이런 경우에 이름이 간혹 이런 이름을 쓰는 이제 고전어에 사람 이름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성 뒤에 붙는 조자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서 장자에 보면 그 장자가 굉장히 이제 교류한 인물 중에 맹자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이 맹지반이 맹자반일 거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맹자반, 자금장, 자상호 세 사람을 이제 장자의 대종사라는 편에 보면 나오는데 그 도가의 어떤 장자와 교류했던 그런 인물처럼 맹자반, 자금장, 자상호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맹자반이 그 논어에서 말하는 맹지반일 거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죠. 그럼 실제로 이름은 맹반이다 이 말입니다. 지는 성 뒤에 붙어가지고 약간 발음이라든가 뭐 또 표기라든가 뭐 또 이런 이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나온 맹자에도 지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들어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자, 그 다음에 불벌에서 벌은 이 벌이라고 하는 글자가 7벌자. 요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요 글자가 있죠. 요거는 창과자예요. 창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는 창이면 다 창 렌스 맞죠? 창이 프리랜서 자유롭게 창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창인데 실제로 창 유형의 무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뭐 급도 있고 뭐 모도 있고 뭐 많은데 창도 있고 근데 과도 있고 근데 과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중국 사극 같은 거 보면 가끔 보면 이제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창이 있어요. 이걸 과라고 하는데 이 과 앞에 인이 있는 이런 글자죠. 그래서 이 글자는 보통은 이 창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이 창의 기능은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옛날에는 실제 전투는 말을 탄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말 다리를 이렇게 걸거나 또는 병사들의 다리를 이렇게 걸어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그래서 이 벌이라고 하는 글자는 치다, 타격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특히 자랑하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벌리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맹지반은 자랑을 안 한다. 떠벌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번은 그런 맥락이에요. 분해서 전한 적이 있었다. 분은 달아날 분자죠. 전은 어떤 행군의 뒤를 나타내는 글자를 전이라고 한대요. 이 전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 글자의 의미가 있지만 보통 대궐, 궁궐 할 때 궁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행군이 있으면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제일 뒷부분을 전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어떤 맥락이냐면 전투에 나갔다가 뭐 전투를 하다가 형세가 불리해서 후퇴를 하게 되죠.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병사들이나 뭐 장수들이 군졸들이 이제 도망을 가면 그 이제 전략상 이제 주 부대는 도망을 가고 그 주 부대가 도망을 잘 갈 수 있도록 적의 같은 추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부대 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맹지반이 그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기가 솔선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맹지반은 자기 부대가 폐주해서 달아날 때 이제 뒤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분이전 자체가 이라고 하는 역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병렬 형태예요. 병렬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는 수로와 전이라고 하는 수로. 분은 달아나다라는 뜻이고 전은 뒤에 서다, 뒤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맹지반은 전투에 나갔다가 폐주에서 달아날 때 뒤에 섰다. 뒤에 선 이유는 상대방 적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맥락이 그 안에 들어있죠. 이 시점에서 불현듯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서양 중세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은 롤랑의 노래라고 하는 그 기사도 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 기사 문학 유훈담, 전승담으로 좀 불려지는 노래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관련 이 맹지반 이야기 하다 보니까 불현듯이 떠오르는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몰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지만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분이 전하야, 그러니까 분이 전했다라는 상황이 다시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적의 추격을 막고 따돌리고 하면서 주류 본진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벌어준 다음에 장인문, 여기 성체가 있죠. 성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성문이 있어요. 앞에 이제 이렇게 해자 같은 게 있어요. 해자. 예. 그러면 이제 적들이 이렇게 추격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달아나고 그러다가 이 다리를 건너 가지고 이제 도망을 아군이 다 건너오면 이걸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문에 들어가면서 장인문 그러면 장차 성문에 들어가면서 장차라는 역시 부사가 되겠죠. 문에 들어가면서 책기마. 책은 우리가 대쪽을 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동사죠. 그러면 기는 지시사고 마가 목적어죠. 그러면 말을 책했다. 여기서 책은 채찍질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을 그제야 말을 채찍질하면서 말했다. 자기 변명을 말했다. 자기 정당화를 말했다 하면서 비감후야. 감히후함이 아니다. 감히 뒤서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일부러 뒤를 마무리하려고 한 게 아니다. 부진냐. 말이 나아가지 않았다. 말이 빨리 못 달려가서 뒤쳐졌다. 이렇게 말 탓을 하는데 그게 이 맥락이 뭐냐면 전투에 나가면 이제 논공행상이라는 거죠. 전투 결과에 따라서. 물론 지면 죽지만, 이제 지면 죽을 수 있지만, 이기면 어쨌든 이제 논공행상이 따르고, 또 전투에 나가가지고 노획물은 자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전투 의욕을 이제 막 돋으니까. 그러면 공과를 평점을 할 때 전투가 시작됐을 때 앞장서는 사람, 점수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형세가 분리해가지고 만약에 후퇴한다고 할 때 제일 뒤에 오는 사람이 점수가 높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맹지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뒤에 후퇴할 때 제일 뒤에 왔으니까 점수가 아주 높은 좋은 어떤 성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목숨이 아까서 미리 달아나는 사람들도 들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공적을 바라고 늦게 이렇게 눈치껏 달아나다가 눈치껏 슬슬 뒤에 쳐져가지고 약간 안전하다 싶을 때는 막 자기가 뒤에 있었다는 걸 막 과시하기는 많아요, 실제로. 이제 눈치 딱 봐가지고. 그런데 맹지만 그러지 않고 정말 이제 성실하게 뭐 성심껏 이 적의 추격을 따돌리고 나서 성에 들어와가지고 안심할 때쯤 되니까 그제야 말을 막 도망 오는 척하면서 막 말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용감무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뒤처진 게 아니고 말이 안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 말이 뭔 의미입니까? 우리가 맹지반이라는 인물은 공치사를 안 했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겪어보면 자기가 어떤 일정한 공적을 쌓으면 그걸 동네방네에 막 부풀려 떠드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맹지반은 그러지 않았다.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뭐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이러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왈 맹지반은 불벌이로다. 분이 전하야 장인문할세 책기마왈 비강부야이라 마부지냐이라 하니라. 하나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불유 축타진영이며 이유 송조지미면 난호 면어 금지세의니라. 자왈 불유 축타진영이며 유 송조지미면 난호 면어 금지세의니라. 자이 가라샤대 축타의 영을 두며 송조의 미를 두지 아니면 이제 세의 면함이 어려우니라. 자, 이거 조금 요거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문장이에요. 실제로 요게 이제 그 말하자면 문고 주석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요 문장을 해석할 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문장 구조는 불유 이유 이렇게 돼 있죠. 요 문장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종속절이고 주절은 난호 면허 금지세 요게 주절이죠. 요게 주절이죠. 여기 종속절이에요. 주절 종속절 영어 시간 같은 느낌.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문장이 보통 형성이 되면 이라고 하는 것이 두 문장을 병렬문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흔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가 이를 순수하게 병렬문으로 볼 때 어떻게 병렬된 거로 보냐 하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이루어지면 분류, 유, 이유 해가지고 not, but, not A, but B 영어 저 잘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구조 같아요. 그런 구조로 많이 쓰여요. 실질적으로는. 실제 한문에서 이런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면 not A, but B 구문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자가 독특하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것을 부정한 걸 본 거예요. 이것도 주자학적으로 그러니까 주자 전통적으로는 이 UA, UB를 불이라고 그러니까 불이 분류, 이 분류 그러니까 분류 A, 이 분류 B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대 공약수 같은 거 있으면 삭제하고 그래서 한 번만 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축타의 영과 송조의 미가 있지 않는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유력한 해석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아시고 자,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축타와 송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축타라는 인물은 영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시켰고
송조라고 하는 인물은 미와 결부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특징이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축타의 경우는 영이고 송조의 경우는 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대 사람들이 어떤 인물을 이제 부를 때, 그 사람을 규정할 때, 그 사람의 독자적인 특성을 앞에 내세우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축인타예요. 그 이름이 타고 이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또는 이 사람의 그 정체성 특성은 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축은 축관, 제사 지낼 때 어떤 그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일과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이 타다. 근데 그리고 이 글자는 거기 의에요 타가 타라는 글자에 붙는 요 글자예요. 그래서 요 타는 물고기와 관련이 있죠. 모래무지 종류의 물고기를 타라고 했다고 그래요. 미꾸라지 비슷한 게 있어 모래무지라고. 모래 같이 생긴 색깔이 모래 비슷해가지고 막 흙탕물을 일으켜서 모래 싹 숨어버리면 못 찾아 잘. 그런 모래무지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타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에 뭐 공자의 아들도 이름이 잉어리자 썼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의 토테미즘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축관인 타의 영이다. 축관인 타의 영을 소유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A를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B를 소유했다. 그럼 A는 축타의 영을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유가 동사 수로예요. 그러면 축타의 장기는 영이에요. 영. 영은 말을 잘하는 거. 아첨 잘하고. 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소설 있죠. 쿠오바디스. 폴란드의 작가 헨릭 셴케비치라는 작가가 쓴 영화로도 있어 쿠오바디스. 이 영화에 이 쿠오바디스가 네로 시대의 기독교 박해와 관련된 인물인 여기에 등장인물의 페트로니우스라는 실존 인물이 등장해요. 이 인물과 아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한나라 때 동방삭이라는 인물인데 아주 해학 골격에 뛰어난 인물.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쿠오바디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사람이 영이야 말하자면. 페트로니우스가 얼마나 말재주가 좋았는지 네로의 그 변덕을 다 겪고 한 번도 해코지를 안 당했대요. 네로는 막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오늘은 괜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복도를 거닐다가 키가 좀 자기보다 키 작은 사람이 눈에 성가셨어요. 그래서 내보다 키 작은 사람 다 죽여. 뭐 이런 식의 아주 변덕 막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페트로니우스는 한 번도 저촉이 안 됐대요. 그만큼 말재주 임기응변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게 그런 걸 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영. 자, 그 다음에 송조지미의 송조라는 인물은 송의조 이름이 조고 이 사람의 신분이나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송이라고 하는 글자들은 이건 나라예요. 송나라의 공자인 조. 근데 이 사람이 뭐 장동건이 뭐 배용준이 그 정도로 잘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전국시대 때 아주 소문난 인물이었어요. 송조. 자조라고 하는데 자조. 공자조 이런 뜻에서 자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스캔들도 많이 일으켰어요. 춘추 시대에.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몇 번 논어에 나오는 여러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에피소드 중에 이 송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 잘생기고 해가지고 스캔들이 많았던 인물이 뭐 알란드로 뭐 그 정도로. 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주자식으로 말한다면 말재주가 있거나 잘생겼거나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난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여기서 호의 역할이 뭐냐? 호의 역할이 이 호의 역할을 뭐 다른 방식으로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감탄문으로 봐가지고 어렵도다라고 하는 걸 도치시켰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럼 어렵다 뭐가 면허 금지세. 오늘날 시대에서
면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면하기 어렵다. 오늘날 시대에서 면하기 어렵다 이 말은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아주 말재주가 좋아서 임기응변을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진 게 아주 좋아가지고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혼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공자가 평가하는 건데 만약에 그 분류와 이유의 관계를 A가 아니라 B라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축타와 같은 말재주를 갖지 않으면 성조와 같은 아름다움을 지녀도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조건문이 되는 거거든요. 조건처럼. 그렇게 보면 그 축타의 말재주를 갖지 않으면 성조의 아름다움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자식으로 해석한다면 축타의 말재주와 성조의 아름다움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뭐 우리 전통적으로는 주자식으로 해석했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제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이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아도 그 해석을 받아들인 경향이 한문에서는 들어있다고 했죠. 관습적 독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조금 안 맞아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그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도 허용이 되죠. 자, 모든 것이 꼭 문법적으로 딱히가 맞아야만 이 문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언어라는 게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자, 자왈, 분류, 축타진영이며 이유, 송조지, 미, 면, 나노, 면허, 근지, 세의입니다. 의는 역시 어기사로서 어떤 주관적인 그 느낌을 진술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자, 좀 쉬었다가 한 5분, 10분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차, 중국차, 표, 통행표. 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못 쉬셨죠? 힘드시더라도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왈, 수, 능, 출, 분류호야, 이리오마는 하, 막유, 사도야, 요. 자왈, 수, 능, 출, 분류호야, 이리오마는 하, 막유, 사도야, 요. 자에 가라샤대 뉘, 능히, 출홈에 호를 유치 아니리오마는 어찌 이 도를 유치 아니하는고. 문장이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언어가 참 그래도 이 당시 수준에서는 아주 공들여서 정확하게 우리 문장, 우리 언어 구조와 한문 언어 구조의 차이를 잘 암배해 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언어적 감각을 키우면 이 언어를 잘 보고도 충분히 그 논어를 잘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수는 의문 대명사죠. 그래서 누구, 누구수, 누구,
능은 보조 동사지요.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할 때 쓰는 능. 그 다음에 출은 나가다라고 하는 주요 동사 또는 본동사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나갈 수 있는가 이거죠. 근데 누가 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게 불유호라고 하는, 그리고 유가 역시 또 동사로서 말미암다, 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되고, 호는 문을 뜻하는데 문에 이제 붙어 있는 이런 그 미는 문 같은 거, 이걸 호라고. 아주 간단한 가옥 구조에서 제일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진 집의 문,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갈 때는 문을 지나서 나간다 그 말이죠. 어떤 집에서 집의 공간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누구라도 문을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나가면서 문을 말미암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나가면서 문을 안 따르는가? 안 따를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나가려면 문을 통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맥락이 딱 들어오면 돼요. 꼼꼼하게 막 분석 안 하더라도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 아, 그게 무슨 맥락이로구나 이런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 하는 역시 의문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어떻게 뭐 이런 의문부사고, 막은 부정의 대명사죠. 부정의 부정의 대명사로도 쓰이고 또는 부사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찌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보조 동사, 부정의 보조 동사처럼 되어 있겠죠. 그러면 막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뜻이고, 막은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그런 의미고, 여기서 유가 본 동사지요. 그러면 어째서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가 그 말이죠. 어째서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가. 근데 여기 문장 끝에 야가 있으면 야는 보통은 긍정이나 문장 끝에 붙는 그 어기사인데 앞에 의문 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의문문이 돼버리죠. 의문이라고 하는 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라는 의문 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의문문이다. 그러면 어째서 아무도 이 도를 따라가지 않는가 이 말이죠. 사람이 집에서 나갈 때는 누구나 다 문을 통해 나가면서 왜 일상생활에서는 왜 이 길을 따르지 않는가, 이 도를 따르지 않는가 이렇게 단식한 말인데, 여기서 사는 지시대명사로서 이것라고 하는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가까운 것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처럼 많이 쓰이는 글자죠. 그래서 이것, 또 사도 그럼 이도, 그러면 우리의 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도,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이 사는 참 많이 써요. 뭐 사문, 뭐 사계, 사학, 사문난적 들어갔죠. 사문난적. 또 그다음에 요즘은 뭐 한자어휘를 잘 안 쓰지만 저희가 대학 다니려면 해도 책 써놓고 머릿말에다가 뭐 보잘것없는 책을 저술했으니 사계의 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사자 사계, 이 학계에 뭐 또는 사도 뭐 사학, 이렇게 이 사자는 이렇게 해서 나와 가까운 것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로 많이 쓰이는 글자이죠. 그래서 사도 그러면 우리의 도, 이 도,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도, 그런 뜻이 됐죠. 사람은 누구나 나갈 때 문을 통해서 나가면서 아무도 이 도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게 긍정적으로 진술하면 그렇게 되죠. 이것을 의문형으로, 의문문으로 만들므로써 이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적 효과가 뛰어나죠. 사실 진술보다 그 사실을 비틀어서 의문문으로 만들거나 부정문으로 이중 부정 같은 이런 문장으로 만들 경우에 수사적인 효용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여기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수능 출 분류호야 이리요마는 하막 유사도야오. 그리고 문장 끝에 야 이렇게 해놓은 거는 가끔 가다가 실제 뜻을 문장의 어기를 정돈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라임 운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딱딱 같은 그 위치에 라임이 형성이 되면서 훨씬 더 운율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전승하기가 좀 전수하기. 요즘은 우리가 녹음을 한다든가 필기를 해가지고 문장이 그 뭐라죠 커뮤니케이션 또는 전달이 쉽지만 옛날에는 기억을 해가지고 전달을 했지.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어떻게 보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머리 아주 좋은 사람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있다가 그것을 외워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식이 내용을 숙지하고 그것을 외우기 좋거나 듣기 좋거나 말하기 좋게 운율로 맞추는 방식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뭐 불교든 뭐 이런 데도 보면 진리를 터득해가지고 그 진리를 전수할 때 개송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개라고 하는 형식으로 시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 야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야 이렇게 붙는 것은 상당히 그런 효용성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문장은 여기에 나오는 그 성어는 현대 중국인들도 아주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성어입니다.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왈 질승문 즉 야요 문승질 즉 사이니 문질이 빈빈 연우의 군자이니라. 자왈 질승문 즉 야요 문승질 즉 사이니 문질이 빈빈 연우의 군자이니라. 자 가라샤대 질이 문을 승하면 야이요 문이 질을 승하면 사이니 문과 질이 빈빈한 후의 군자이니라. 자, 질승문즉 야, 문승질즉 사. 그 다음에 문질 빈빈 연우 군자. 여기 문질 빈빈 연우 군자가 주절이죠. 중심된 실제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질승문, 문승질 이렇게 질승문즉 야. 자, 여기서 즉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요 문장을 요 구를 요 절을 조건절로 만들어지죠. 요 앞에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뭐뭐이다. 뭐면 뭐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요 자체는 또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죠. 주어 동사 수로 목적어 요거죠. 그러니까 질이 문을 승한다. 그 질은 이거는 이제 바탕, 보통 흔히 바탕. 이거는 문은 꾸밈. 우리 말하는 문이 되고요. 그러면 바탕이 문을 승하면 승은 우리가 보통 이길 승 이래가지고 이긴다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뭐 싸움에서 이긴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승은 우세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 그러면 바탕이 꾸밈보다 우세하면. 근데 우리말로는 뭐뭐보다라는 비교격 조사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 한문 구조 속에서는 이 자체가 그냥 본동사처럼 본동사와 본래 목적어처럼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보다라는 비교라는 걸 나타내지 않고 승 자체가 뭐뭐보다 우세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탕이 꾸밈을 능가하면 꾸밈보다 우세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야이다. 반대로 꾸밈이 바탕보다 우세하면 또는 꾸밈이 바탕을 능가하면 사이다. 야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을 읍 또는 도라고 했죠.
원래 도는 이제 그 종택이 있는 곳, 종갓집, 그 지역 영주에 그 종묘가 있는 그걸 도라고 하고, 읍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운타운 같은 걸 읍이라고 합니다. 그 읍의 경태들이 또는 물론 그때 뭐 명확하게 성벽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느슨하게나마 그 중심지 영역을 벗어난 지역을 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야라고 우리가 이제 요즘 그래서 야를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촌놈, 촌, 시골 이런 맥락이죠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는 뭐 비략야, 뭐 천한 뭐 이런 의미로 썼다고 그러는데 야인 그래가지고. 근데 야인이 경우에 따라서 이 야는 또 문화적 혜택을 못 받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역사 용어로는 야인 그러면 특히 여진을 야인 그랬죠. 여진족을 야인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야인 서리의 교사 야인이 가래함을 뭐 경흥 올마숑도 하늘 뜻이니 뭐 이래가면서 용비어천가에 보면 야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야인 정벌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여진 지역 그러니까 함경북도에서 만주 그 지역까지를 대체로 야라고 불렀는데 조선 중앙정부의 문화적인 혜택, 정치적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는 지역 그런 뜻으로 야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어쨌든 문화적인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산은 그러면 뭐냐면 산은 이제 그 주례라고 하는 옛날 고대 텍스트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서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서를 관장한다는 말은 요즘식으로 우리 그 현대 사회 구조로 딱 말하자면 딱 들어맞는 게 서기 같은 거예요. 서기, 면서기, 동서기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사가. 그래서 문서를 관장해가지고 정치 행정을 보조하는 사람을 사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뭐 기록을 통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호적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서기. 말하자면 면서기, 동서기. 그걸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라는 글자 모양 자체도 사람이 뭐 이렇게 모양 자체가 사람이 붓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서기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공자가 임한할 때도 이미 그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관공서에 뭔가를 보고하거나 관공서에서 그 수발되는 문서는 일정한 격식이 있죠. 그러니까 격식을 중시한다 그런 뜻이죠. 실제 내용보다. 이건 왜냐하면 보편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아주 그렇게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꾸미게 된다는 거예요. 글자도 꾸며야 되고 내용도 꾸며야 되고. 그래서 이 바탕보다 꾸밈이 바탕을 능가하면 꾸밈이 바탕보다 우세하면 서기관 같은 사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질빈빈 이 말이 이제 현대어에서도 많이 쓰인다. 현대 중국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도 문질빈빈이라는 말 참 많이 써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문질이 빈빈해 이렇게 문질빈빈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는 내용과 실제 내용과 형식이 예를 들어 어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과 형식이 잘 일치되면 문질빈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빈은 빛날 빈자예요. 빛날 빈. 근데 이 빛날 빈자를 특이하게 요게 그 나무목 두 개 말한 숲을 힘에다가 이렇게 터럭 비침을 해가지고 빛날 빈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빛날 빈으로 써요. 그럴문과 호박무를 합친 글자로 빛날 빈으로 쓰여 있어요. 특히 사람 이름에 간혹 받아보면 이런 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빛날 빈으로 뜻을 빛나다는 의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질 빈빈 연후의 군자다 이렇게 말하면 언어에는 그런 어법에 대한 특징이 현대 언어학만큼 이제 체계하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설명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문질 빈빈 연후는 군자다가 아니고 말하자면 군자인이라 이렇게 하면 마치 S는 P이다처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문질 빈빈 연후의 군자라는 말은 일종의 수로적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군자답다라든가 군자가 된다라든가 이런 수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걸 군자 명사로 봐가지고 군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말하자면 좀 이상하죠. 연후라고 하는 시간적인 경과 뒤에 또는 조건 뒤에 인과적으로 말한다면 군자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자가 된다라든가 군자답다라든가 뭐 그런 맥락으로 군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수로로서 S는 P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왈 질승문적 야이어 문승질적 사이니 문질이 빈빈 연후의 군자이니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뭐 군자가 된다. 군자답다. 뭐 이런 맥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꾸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논어는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길지는 않죠. 대부분이 짤막짤막하고 또 어록체고 경구, 격언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이에 해석의 여지가 되게 넓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또 나름대로 쉽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두루뭉술하게 많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촘촘하게 내포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촘촘해질수록 이 적용 범위는 제한되지요. 이건 이제 느슨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여러 상황 속에 적용하기가 쉽지요. 자왈 인지생야의 직하니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니라. 자왈 인지생야의 직하니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니라. 자의 가라사대 사람의 생이 직한 것이니 망의 생함은 행혀면하였느니라. 이 문장은 인지생야 직 사람의 삶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양식은 또는 사람의 살아가는 메커니즘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야는 일종의 약간의 그 문장의 어조를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인지생직 이렇게 하면 너무 문장이 딱딱해지고 마치 수학 공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지생야직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어기를 고르고 뉘앙스를 부드럽게 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삶은 직이다. 사람의 삶의 메커니즘, 사람의 삶의 어떤 생리, 이것은 직이다. 직한 것이다. 여기에 언해에도 직한 것이니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불완전 명사를 써가지고 것이라고 이렇게 언해를 따랐는데 그럼 사람의 살아감의 메커니즘은 고든 것이다. 고든이다. 그럼 정직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조금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망자인데 이 글자 자세히 보면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여기에 요 자체가 망자예요. 여기에 매산자가 들어간 경우 있죠. 요거는 언덕 강 요거는 없을 망이죠. 발음이 언덕강 없을 망.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망이라는 글자 위에 뭐 실사자가 들어가나 벌리는 거 들어가면 그물망 뭐 이렇게 생긴 망이라는 거. 여기는 없을 망이에요. 그러면 망지생야 없다. 근데 망지생야 여기 지가 바로 직을 가리킨다고 봐요. 그래서 직이 없이 직을 갖지 않고 정직함을
정직하지 않고 정직함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리는 직인데 직이 없이도 살아가는 거, 직이 없이도 살아있는 거, 이 말입니다. 그것은 행이면 해서 이 문장은 행이면 요거는 이가 병렬 형태라고 보기보다도 약간 연의 의미 또는 여, 언 이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럼 이렇게 하는 부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요행히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사화 전미사를 연이나 여나 언을 쓰는데 제일 많이 쓰이기는 연이나 여를 많이 써요. 언도 가끔 쓰고. 근데 이가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연 또는 행언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히 이런 뜻이에요. 여행히. 다행히, 여행히, 면하다. 뭘 면했겠어요? 정직을 외면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고 법에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행이 면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구절이 중용에 또 나와요. 군자는 이 사명하고 소위는 행험이 요행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군자는 자기 순리대로 편안하게 따르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다리고 소인들은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막 해가지고 여행이 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래서 소인이 잘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거죠. 투자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게 소인은 그렇게 한다. 아무튼 인지생야 직, 망지생야 행이면 역시 인지생야 또 망지생야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일단 상당히 어떤 운율의 느낌도 나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치는 직인데 직이 없이도 살아있는 것은 여행이 면한 것이다. 여행이 죽임을 면한 것이다. 이런 처벌을 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왈 인지생야 이 직하니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니라. 다음 구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뭐 논어의 구절이 참 유명하지 않은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 구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 더군다나 중국인들의 인생 철학, 인생관을 규정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현대 중국의 학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갖는 독특한 미의식을 락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왈 지지자 이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의 불여 락지자이니라. 자왈 지지자의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의 불여 낙지자이니라. 자의 가라사대 아는 이 조히 여기는 이만 갖지 못하고 조히 여기나니 즐겨하는 이만 갖지 못하니라. A 불려 B, 그죠? A. 요 문장 구조가 두 개 반복됐죠. 그러면 지지자 불려 호지자 이렇게 됐죠. 지지 호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이 대동함으로써 앞에 것이 동사가 되죠. 그래서 아는 것, 동명사 구조처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 아는 것, 자는 이제 뭐 하는 것, 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 즐긴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의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에는
내가 그것을 차지함으로써 얻는 정서적 쾌감을 획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즐기는 거는 그 단계를 넘어섰는데 이 칸트 미학 이론에서 정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심 없는 만족, 이제 미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관심 없는 만족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이 그것이 나에게 정서적 쾌감을 줘야만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운 거다. 만약에 이해관계와 결부되면 그것은 정서적 쾌감을 주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거기에 충족하는 거지 나의 정서적 쾌감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순수하게 아름답게 느낄 때는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된다. 근데 락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칸트의 그런 관심 없는 만족 이론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interesting. 영어로 말하면 interesting. interesting without interesting. interesting 없는 것. without interesting. 이게 미적 쾌감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이 단계를 두어 가지고 인간의 정서적 성숙도, 또 인격의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흥의 성숙도를 공자가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에 의미 부여를 달리 했죠. 근데 그 가운데 공자는 가장 높은 경지를 즐기는 것으로 봤다. 삶의 의미를 즐기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아는 것은 힘이다 하고 다르죠. 서양의 어떤 근대 과학을 이루고 물질 문명을 일으킨 힘이 바로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슬로건이었는데, 공자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게 동양적 어떤 인격, 어떤 미의식, 삶의 미적 승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왈 지지자의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의 불여 낙지자입니다. 자꾸 말이 넘어가니까 힘드죠? 힘드시죠? 그래도 뭐 공부는 좀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죠?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히라보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칼레파 타칼라라는 말이 있다는데, 좋은 건 까다롭다. 아주 좋은 거는 까다롭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거를 가지려면 그만큼 까다로운 뭔가가 이제 지불해야 됩니다. 자왈 중인 이상은 가이어 상야 이언이와 중인 이하는 불가이어 상야이니라. 자왈 중인 이상은 가이어 상야 이언이와 중인 이하는 불가이어 상야이니라. 자이 가라샤대 중인으로서 우훈 가이서 우흘 미르려니와 중인으로서 아래는 가이서 우흘 미르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도 이제 공자의 말이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송대 주자학자들, 신유학자들은 이 말을 굉장히 금과옥조처럼 여겨가지고 이제 형이상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지요. 자, 이 문장 구조는 상당히 간단하죠. 중인, 상중하를 두면 중인, 보통 사람. 이 중인이라고 하는 게 참 불현듯이 참,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청록파 시인 중에 그 조지훈 시인 있죠. 조지훈. 네, 조지훈이라는 시인은 한양조시고 아주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지사, 영남 선비의 어떤 전형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고려대 국문과 교수를 지냈는데, 그때 교수 사회가 되게 참 문제가 많았나 봐요, 부패가. 그래서 교수회의나 교수 모임에서 아주 그런 막 그 참 시정잡배나 함직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교수들이 막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사사건건 이해관계에 막 첨예하게 몰두해가지고 이제 참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으니까 조지현 씨가 이 양반이니까 욕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딱 열고 이렇게 말한대요. 저자는 필시 중인의 자식일세 그랬더라고요. 이게 조지훈의 가장 심한 욕이었대요. 참 이해 안 되죠, 별로. 저는 맥락을 잘 이해하는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들을 때 뒤집어지는 줄 알고. 근데 중인이라는 말이 참 여러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인은 보통 사람이 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사람을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수준을 낮출 때 크게 이제 세 등급으로 나눠보자라고 한다면 중인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그런데 중인 이상이죠. 이는 뭐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로 쓰기도 해요. 중인으로 그 위 이런 뜻으로.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는 일종의 판단의 기준점을 나타내죠. 판단의 기준점. 그래서 중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문의 고전 한문, 그러니까 적어도 맹자 이전의 고전 한문에서 이가 나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동사예요. 본 동사처럼.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문장을 보시면 오해 해석할 때 굉장히 실수를 할 여지가 줄어들어요. 자, 일단 이를 동사로 놓고 보면 이제 실제로 쓴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인을 써서 그 위 이런 의미니까 우리말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조금 전성되거나 약간의 그 이제 의미가 이렇게 품사의 전용이 나타나서 중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인 이상, 그 중인보다 위라야 가이어상. 이것 역시 이가 0이라고 보고 참고로 그러면 가는 보조 동사지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쓰다지요. 쓸 수 있다지요. 그러면 요 자체가 수거가 된 거예요. 일종의 수거. 그것으로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공자 논어에 이미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수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의어상 자체가 보조 동사로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수거처럼 쓰여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요 동사는 어가 되죠. 그래서 말할 수 있다. 뭐를 말한다? 상을. 그래서 그 생리상학적인 거라고 굳이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조직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헤드쿼터에서 다뤄지는 일들, 이런 게 상이죠.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아주 말단에 있는 말단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조직이 구현하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일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조직 내부의 비밀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조직적으로 어떤 전체의 어떤 그런 지향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분야에 있는 말단 조직원에게 일일이 이래쿵 저래쿵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조직을 운영해 가려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행정적인 일, 나라에서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 인민 몇몇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다 설명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제한을 둔 거죠. 공자도. 그러니까 중인 이하는 불가의 어상이라. 그러니까 중인 위라야, 중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라야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중인 이하는 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상과 하가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자가 이 말을 했을 때의 맥락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러나 이 상과 하를 뭐라고 우리가 의미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그 아주 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래 사람에게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설명 안 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굉장히 응축된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이론을 아주 막 초보자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 그 상과 하가 뭐냐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하지만 그 맥락은 어쨌든 적어도 일정 수준 정도를 갖추어서 그 담론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위에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말하기 어렵다, 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걸 굳이 뭐 형이상학이니 형이하학이니 이렇게 안 따져도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주자학적인 주석에는 뭐 형이상학적 내용을 담고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주자학적인 해석이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정말 한 시대를 새로 조직해 나가는 그런 그 지식인의 어떤 새로운 세계 구상에 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주자학적인 해석이 굉장히 역사적 문화사적 의의가 큰 거지요. 우리 괜히 자꾸 주자학으로 나라 망했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 이슬람을 비유 들어서 조금 미안하게 하지만 이슬람의 일부 극렬 이슬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테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무함마드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니죠. 아니지 않을까? 알라신이 그렇게 하라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논리나 이념이 꼭 그런 건 아니죠. 자왈 중인 이상은 가히 어상야 이언이와 중인 이하는 불가히 어상야입니다. 너무 힘들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헛소리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한 구절만 더 할게요.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번지, 문지한데 자왈, 무민지의요 경귀신이 원지면 가위지의니라. 문인한데 왈, 인자이 선난이 후획이면 가위인의니라. 번지, 문지한데 자의 왈, 무민지의요 경귀신이 원지면 가위지의니라. 문인한데 자왈 인자이 선난이 후획이면 가위인의니라. 번지 지를 묻자온데 자이 가라사대 민의 의를 힘쓰고 귀신을 공경코 멀리하면 가히 지란이를 지니라. 인을 묻자온데 가라사대 인한자이 난을 먼저 하고 회콤을 후하면 가히 인이라 니를 지니라. 문장이 좀 간단하긴 한데 지, 인을 물었죠. 일단 상황은 번지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지와 인에 대해서 묻는 구조죠. 간단한. 근데 여기서 공자가 대답하기를 무 민지의 목적구지요. 그러니까 힘쓰다, 힘써라, 힘쓰다라는 동사수로와 그 다음에 민지의라는 목적구가 됐죠. 백성의 의로, 백성을 위한 정의, 백성의 의로, 그러니까 인민 전체를 위한 사회 정의 뭐 이런 거, 그것을 힘쓴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귀신이 원지, 귀신, 원지. 이는 이 두 문장을 병렬식으로 구성했죠. 그러니까 귀신을 공경한다 라고 하는 동사 수로 구조, 수로 목적어. 그 다음에 원지, 그것을 멀리한다 라는 수로 목적어 구조죠. 여기는 역시 귀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경원이라는 말에 유래가 된 출처인데, 경원이라고 하는 말이
일단 인정은 하지만 약간 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현실적으로 막 가까이 하지는 않고 이제 멀리한다. 그래서 그걸 경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귀신이 뭔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 그것을 멀리한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이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가위지의 이게 실제 문장의 핵심적인 주된 절이 되죠. 주절 같은 거. 가위는 이룰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이죠. 뭐뭐 할 수 있다. 가가 할 수 있다. 위가 동사지, 지라고, 지를 평가할 수 있다. 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걸 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뭐겠어요? 번지라는 사람이 행정적인 일을 담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인민의 생활에 가까이 가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그 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기상이라든가 뭐 이런 자연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화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범신론 또는 애니미즘 또는 다신적 경향, 자연신적 경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자연신 숭배가 일반화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백성들이 인민들이 전통적인 관습에서 받아들여 왔던 것을 비합리적이다 하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미신타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신타파니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백성의 그 인민의 어떤 정서나 정감을 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독선적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가 피지배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못 얻어낼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실패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자발적 동의를 얻는 방식이 이 사람들의 관습적인 상황을 존중해 주되, 그게 약간 위정자로서 또는 사회 지도자로서 거기에 부하 내동하거나 막 불합리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 자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병렬식 이가 굉장히 변증법적 긴장을 이끌어오는 아주 절묘한 문장 구성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배타적인데 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승화시켜주는 그런 문장. 참 절묘하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인을 물었는데 여기는 문장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는 문지한대 자왈 무민지의 바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인자라는 그 행위자를 앞에 주제어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 문장만 가지고는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없어도 됐죠. 선난이 후액이면 가위이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인자라고 한 거는 아마 인을 한 번 더 강조해가지고 인이란 말이야 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앞에 문지의 경우와는 달리 인자라고 하는 행위자를 좀 더 주제화해서 부각시켰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선난 후획, 난을 선하고 획을 후한다 해가지고 역시 수로 목적어 구조로 봤죠.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획득, 얻는 것을 나중에 한다. 이걸 우리가 현재 사회적인 사회 정치적 용어로는 솔선수범 뭐 이런 여러 가지 멸사범 아무튼 솔선수범 뭐 이런 맥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나중에 한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의무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권리에 따른 의무가 먼저다. 의무가 먼저다. 권리 주장이 먼저가 아니고 의무를 수행하는 게 먼저다. 그 말입니다. 이 위정자의 자세는. 위정자는 왜냐하면 공적인 인간이잖아요. 공적인 존재는 자기의 생존의 물질적 자원 토대를 인민의 힘에서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의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선난 후획이. 그러니까 권리는 나중에 찾고
의무를 먼저 해라. 그런 뜻이 선난이 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난, 난을 선하고 획을 고한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획득하는 것을 나중한다. 가위이니 그러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가 할 수 있다. 위 말하다.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근데 의가 일종의 그런 판단할 때 특히 약간의 주관적인 또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시제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요. 완료형 같은. 아무튼 여기서 가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번지 문지한데 자왈 무 민지의요 경귀신이 원지면 가위지의입니다. 문인한데 왈 인자이 선난이 후획이면 가위인의입니다. 그래서 조선 공자의 이말 이후로 이제 중국의 한당 때부터 이제 어떤 관료 사회에 진출하는 지식인을 위해 이 선난 후획과 같은 이런 그것에서 파생된 여러 경고들이 많습니다. 뭐 동중서 이런 또는 그 뒤로 이제 송대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과거를 통해 가지고 관료로 출사할 수 있는 할 일은 모든 공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 주제 선난 후획, 책임의식, 의무감 이런 것들을 참 굉장히 강조했죠. 칸트도 의무론적인 도덕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진정으로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의무에 따라 해야지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결과를 기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나의 고유한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게 칸트의 도덕론을 구성하는 그런 토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살아가기 위한. 그럴 때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지식인의 자세다. 군자의 자세다. 이런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막 빨리 달려왔죠. 혹시 뭐 이렇게 어렵거나 질문할 거니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지난번에 알려드린 전자우편으로 마음껏 질문해 주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렇게 좀 억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안 주시면 편하지만 그래도 저 역시 의무를 따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누락된 바가 있거나 여러분들의 설명을 제대로 자세히 못한 바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질의에 응답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편히 쉬시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성찰도 해보시고 편안히 계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